미국 한복판에서 한국 진돗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가 키우던 진돗개가 공원에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구한 후 이를 무시했던 미국 부유층이 공개 사과까지 하게 된 놀라운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미국에 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처음엔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적응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곁에는 늘 든든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 보기입니다. 보기는 순수 혈통 진돗개예요. 하얀 털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와 함께 미국으로 온 특별한 친구입니다. 보기와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요. 이 공원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잔디밭이 넓고 나무들도 울창해서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은 부유층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고급 공원이에요. 큰 집들로 둘러싸여 있고 산책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잘 차려입었습니다. 저는 보기와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죠.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며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보기도 제 곁에서 얌전히 걸으며 다른 개들을 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인사를 무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죠. 처음엔 제가 영어를 잘못했나 싶어서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인사해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젊은 조깅족들이 지나갈 때면 저는 길을 비켜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어폰을 낀 채 그냥 지나쳐갔어요. 나이든 부부들을 만나면 더욱 정중히 인사했지만 그들 역시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보기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제 옆에서 묵묵히 걸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서운해하는 마음을 아는 듯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보기의 따뜻한 눈빛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웃끼리 인사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보기와 저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조용히 끝났습니다. 큰 사건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어요.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에 대한 시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노골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푸들 같은 견종을 키웠어요. 크고 화려한 개들이 많았죠. 그들은 자신의 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보기를 보는 눈빛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메리라는 중년 여성이 그랬습니다. 메리는 골든 리트리버 2마리를 키우는데 항상 값비싼 목걸이와 리드줄로 치장시켜 데리고 다녔어요. 보기와 저를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길을 바꿔 걸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메리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보기가 한국의 전통 견종이라고 아주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메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개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수 혈통만 키우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기도 순수 혈통 진돗개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메리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는 견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거였어요. 다른 개 주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로버트라는 남성은 저먼 셰퍼드를 키우는데 보기를 보면 항상 자신의 개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갔어요. 보기가 공격적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보기는 평생 다른 개나 사람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젊은 부부인 브래드와 제니퍼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그들은 허스키를 키우는데 보기와 가까워지면 아예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마치 보기가 병이라도 옮길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보기를 신기해하며 다가오려던 아이들도 부모들이 제지하면 금세 돌아서곤 했습니다. 한 번은 5살쯤 된 아이가 보기를 예쁘다며 만지려고 했는데 그 아이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끌고 갔어요. 모르는 개는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으며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온순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꼬리도 살짝 흔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보기가 어떤 기분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정말 보기가 다른 개들보다 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하지만 보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언제나 당당했어요. 다른 개들이 지나가도 의연했고 사람들이 피해가도 상관없다는 듯 걸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죠.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한 걸까요? 보기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개인데 말이에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보기와 함께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죠.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도 선선했어요. 공원 중앙 분수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보기와 함께 조용히 그 옆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로트와일러였습니다. 덩치가 정말 컸죠. 평소에도 이 공원에서 가끔 보던 개였는데 주인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목줄이 느슨하게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 개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빛이 사나워지더군요. 주인은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보기를 제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6살쯤 된 금발 소녀가 공을 쫓아 그 로트와일러 쪽으로 뛰어갔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순간 그 로트와일러가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아이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 돌아봤죠. 엄마! 아이의 절규가 공원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아이 엄마인 줄리아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로트와일러 주인인 마이클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황급히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큰 개는 아이에게 거의 다가간 상태였거든요. 아이는 넘어져서 울면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빠른 개를 피하겠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아이의 공포에 질린 얼굴, 달려드는 로트와일러의 사나운 모습,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까지 모든 게 마치 악몽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감히 그 큰 개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보기가 몸을 바짝 세웠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보지 못했던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보기의 온 몸털이 곤두서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죠. 저는 보기를 말리려 했어요. 뭐가 안 돼. 하지만 보기는 이미 제 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목줄을 끊고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보기를 불렀어요. 보가, 돌아와. 하지만 보기는 이미 그 위험한 로트와일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보기가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로트와일러는 보기보다 훨씬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용감해 보였죠. 보기는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서 로트와일러와 아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큰 개를 향해 크게 짖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로트와일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기의 당당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더욱 화가 난 듯 보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기는 아이를 등 뒤로 숨기고 로트와일러와 맞섰습니다. 크기는 훨씬 작았지만 기세만큼은 전혀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죠. 진돗개 특유의 용기가 그 순간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두 개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뛰어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보기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크기에서 밀리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도와 민첩성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로트와일러가 달려들면 재빨리 피하고 틈을 보아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마치 늑대처럼 전략적으로 싸우더군요. 아이는 그 사이에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줄리아가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줄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죠.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트와일러가 더욱 화가 나서 보기를 공격했어요. 보기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기가 땅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로트와일러가 쓰러진 보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급했어요. 보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보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어요. 그리고 로트와일러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로트와일러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어요. 보기의 마지막 공격이 효과적이었던 거죠. 드디어 로트와일러 주인인 마이클이 달려와서 자신의 개를 제지했습니다. 맥스, 그만해. 마이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제야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쓰러졌어요. 뒷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보기에게 달려가서 안아들었습니다. 보가, 괜찮냐? 보기는 힘없이 쟤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기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이를 구한 보기의 용감한 모습에 모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보기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많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기가 다친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보기를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았어요. 뒷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정말 용감한 개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집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메리가 서 있더군요. 평소에 보기와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바로 그 메리 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메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당신의 개가 우리 아이들을 구해준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메리에게 아이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오늘 구조된 그 아이가 메리의 조카였다고 하더군요. 메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과 당신의 개를 그렇게 대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메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리를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메리는 소파에 누워있는 보기를 보더니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에밀리를 구해준 거네요. 정말 고마워요. 보기는 아픈 몸에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메리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어요. 메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과 이 용감한 개에게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메리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계속 사과하며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메리를 보니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도 왔고 브래드와 제니퍼 부부도 왔어요. 모두들 똑같았습니다. 보기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저는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개라고 무시했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제 점원 셰퍼드보다 보기가 훨씬 용감했어요. 브래드는 아예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견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네요. 제니퍼도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기를 보는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로트와일러 주인 마이케도 찾아왔어요. 그는 정말 죄송해하며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제가 맥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 조심하는 거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스를 전문 훈련소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치료비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메리와 마이클이 서로 치료비를 내겠다고 하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치료비는 둘이 나누어 내기로 했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보기도 그들의 진심을 느꼈는지 예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대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나면서 뉴스에서 다루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기자인 사라가 말했습니다. 한국계가 미국 아이를 구한 이야기를 꼭 방송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보기의 용감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돗개에 대한 편견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기자는 제게 그날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보기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큰 개와 맞섰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보기도 카메라 앞에서 의젓했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보기를 쓰다듬자 꼬리를 흔들며 친근하게 굴었어요. 진돗개는 어떤 개인가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대표 견종입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용감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개들이죠. 그 말을 하면서 보기를 바라봤어요. 보기가 저를 올려다보며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보기였어요. 구조받은 아이 에밀리와 그 엄마 줄리아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에밀리는 보기가 나를 구해줬어요 라고 말하며 보기를 꼭 안아주었어요. 줄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보기가 없었다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지역 사람들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오는 사람들, 보기를 보러 오는 아이들,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았어요. 신문에서도 기사를 썼습니다. 헤드라인이 용감한 한국계, 미국 아이 구하다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보기의 행동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놨더군요. 진돗개의 특성과 역사까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터넷 반응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정말 감동적이다. 진돗개가 이렇게 용감한 개인 줄 몰랐다. 한국 개들이 대단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보기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해줬어요. 아이들은 보기를 보며 영웅 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보기도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공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보기 덕분에 저도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던 저희가 이제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는 보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돗개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한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기 이야기를 듣고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진돗개의 역사, 성격, 키우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보기도 그런 관심을 받는 게 좋은지 꼬리를 계속 흔들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진돗개 분양 문의가 폭증한 일이었습니다. 지역 애완동물샵 사장인 톰이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보기 사건 이후로 진돗개 문의가 하루에 10통씩 와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톰은 진돗개를 구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 직접 들여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개들이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보기 덕분에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처 동물훈련소 원장인 데이빗도 찾아왔어요. 진돗개의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보기 같은 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진돗개의 특성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충성스럽지만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또 독립적인 성격이라 다른 개들과는 키우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진돗개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특별함이 좋다며 꼭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기와 저는 이제 공원의 스타가 되었어요.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보기다, 보기가 왔어. 아이들의 환호성이 공원 전체에 울렸어요. 예전에 보기를 무시하던 개 주인들은 이제 보기를 보면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골든 리트리버도 보기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메리가 말했어요. 로버트는 아예 자신의 점원 셰퍼드와 보기를 친구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맥스가 보기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브래드와 제니퍼는 보기 사진을 찍어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우리 동네 영웅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 게시물에도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밀리의 변화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보기를 보면 달려와서 안아주었어요. 보기 오빠 고마워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까지 해줬습니다. 줄리아는 에밀리가 이제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보기가 좋은 개들도 많다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동네 수의사인 윌슨 박사도 보기의 팬이 되었어요. 보기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의학적으로 봐도 그날의 행동은 놀라워요. 평소보다 몇 배의 용기를 낸 거거든요. 보기의 상처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보기는 이제 다리를 절지도 않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줬습니다. 보기 아빠시죠? 라고 말하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보기가 완전히 회복된 지 한 달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저희를 시청으로 초대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보기에게 시민 영웅상을 주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용감한 행동을 시 차원에서 표창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개에게 상을 준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보기의 행동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시상식 날 시청 앞 광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보기는 목에 예쁜 리본을 메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장님이 보기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셨습니다. 보기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큰 용기로 아이를 구해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 순간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보기를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에밀리도 단상에 올라와서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보기 덕분에 내가 여기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기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분했어요. 우리 보기의 이야기가 고국에서도 알려진다니 이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며칠 후 한국 방송팀이 미국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보기와 저를 정말 자세히 인터뷰했어요.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방송이 한국에서 나간 후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인터넷에는 진돗개의 위상을 높여줘서 고맙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더 감동적인 건 미국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진돗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불티나게 나갔고 한국 음식점도 손님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보기와 저는 이제 진정한 이웃이 되었어요. 공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메리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로버트는 보기와 자신의 개를 함께 산책시키자고 제안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보기를 보면 영웅개 보기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부모들도 아이들이 보기와 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보기는 그런 사랑을 받으며 더욱 활발해졌어요. 예전보다 꼬리도 더 많이 흔들고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보기 덕분에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말이에요. 보기는 단순히 아이 한 명을 구한 게 아니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보기와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갈 거예요. 보기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정신을 잊지 않고 말입니다.